12월 3일 밤 10시 28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엄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뒤치기 당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사진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3일 천하는 고사하고 한 3시간 천하 됐었나 계엄이. 우리나라의 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가 된 시간이 10시 28분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됐고, 계엄 해제 의결이 됐다고 해서 계엄이 해제되는 건 아니니까 한 4시인가 뭐 그때쯤에 다시 윤 대통령 나와가지고 계엄 이제 안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뭐지 뭐 김옥균 프로젝트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김옥균은 사흘이라도 갔지. 저 계엄은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2시간 반 만에 끝난 그런 엉뚱한 계엄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황당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운동 잘 못하니까 그런데 유도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판 승부 있지 않습니까? 유도해가지고 딱 한판 승부하면 막 사람들 붕붕붕 날아다니고 멋있지 않습니까? 유도에서. 그런데 유도에서 한판 승부해가지고 한판 승으로 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 공격해가지고 한판 승부로 이기는 경우가 오히려 쉽지가 않대요. 한판 승은 언제 되느냐? 적이 상대방이 딱 공격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공격을 역습해가지고 뒤치기 하면, 그러면 그때 한 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이었는데 제가 봐도 어설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계엄 해제로 뒤치기하고 탄핵으로 완전히 한판승 거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엄으로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어설퍼가지고 뒤치기 당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가 되고 계엄 해제에 이어가지고 12월 14일에 탄핵 소추가 조금 전에 됐죠. 그 다음에 저건 뭐냐면은, 저게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잖아요. 무슨 위원장? 법사위원장. 탄핵 소추되면 소추위원장 누가 됩니까?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높은 분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기 자세히 보면 윤석열이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어디다 접수시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접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어떤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로 다 그렇게 누구야 문영배, 이미선 그런 사람들 다 심어놓고, 저 때는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부랴부랴 이제 정계선, 그 다음에 이제 마은혁까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도 안 했고, 3명을,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습니까? 임명이 안 되도록 돼 있었잖아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장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다고요. 문영배 재판관은 임기도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까지야, 저렇게 계엄과 탄핵까지야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2024년 작년 8월부터 헌법재판소가 후임 재판관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8월부터 요청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꾹 하고 있다가 계엄의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때는 헌법재판소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같은 사람이 재판장 노릇을 한 거죠. 최고참이니까. 최고참은 이미선과 문영배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문영배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장으로서 지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을, 탄핵 심리를 저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는 검찰에 의해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경찰에 의해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다가 그거를 다 끌어모았어요. 누가? 공수처가.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됐어요. 저 체포가 된 게 언젠가 1월 15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저만 해도 사실은 게임 끝났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뭐 대통령이 체포되고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생각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사 시작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4번 5번씩 재판 불려나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모습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반전이 일어났죠.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몇 명인가 한 3명 정도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이제 전환길 씨 꼽을 수밖에 없겠죠. 세이브 코리아, 진짜 코리아를 세이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가 중에서는요, 저는 2명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그 구속 상태에서 빼낼 수 있게끔 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 2명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도 제가 문자를 2개 받았는데 하나는 8대 빵이다. 이거는 뭐 이미 다 게임 끝났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저한테 띠리릭 날라왔고 또 하나는 4대 4래요. 4대 4 각하로 4대 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지. 저는 둘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대 빵 나올 수도 있고 4대 4 나올 수도 있고 5대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6대 2, 7대 1보다는 5대 3, 4대 4나 8대 빵이나 그런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어쨌든 그런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엔 저도 방송국에서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널 A나 뭐 그런 TV조선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전화가 와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 그러면 당신 방송국 같은 데에는 거기는 당연히 8대 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장맛도 모르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진 것처럼 체포되고 체포영장 기각되고 구속영장 발부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 이런 것들 쭉 그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 거에 석방된 것에 있어서는 물론 뭐 이게 법리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많은 국민들이 진짜로 그 체포되기 직전부터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면서 광장으로 쏟아져 나간 것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가들 중에서는 누구냐? 첫 번째 저는 이인호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대학교의 그 헌법을 가르치는 중대 로스쿨의 이인호 교수.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인호 교수가 마은혁 권한쟁의에 있어서 청구인 당사자 적격의 하자를 흠결을 그 발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2월 3일에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을 거고 그러면 맥이 탁 풀려가지고 무슨 5대 3이냐 6대 3이지 6대 3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6명이 나머지 3명을 막 공략했을 거예요. 정재판관 6대 3이지 않아. 어차피 그 탄핵이잖아. 그러면 우리 힘을 갖다가 모읍시다.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 생각해야지. 9대 0으로 갑시다. 제가 봤을 때 6대 3하고 9대 0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탄핵인데 그래도 일치 단결된 모습을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보여줘야지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막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인호 교수잖아요. 이인호 교수님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띄워봐 주세요.
이인호 교수님이 진짜 매 같은 눈으로 이거 잘못됐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했네. 국회의장이 하면 안 되는데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갖다가 급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 2월 3일에 마은혁이 임명이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3월 11일에 이르기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쓴 헌법재판관도 사실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갖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별개 의견을 뭐 냈지만 어쨌든 저 이인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인호 교수님이 마은혁의 임명을 완전히 이제 딱 그 급브레이크를 밟게 해줘가지고 지금 이만큼 동력을 받은 거 아닌가. 또 한 명은 누구냐면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허영 교수님이에요. 허영 교수. 허영 교수님의 권위는 물론 뭐 이인호 교수님도 훌륭한 교수님이시기도 하겠지만 이인호 교수하고 허영 교수하고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분 아닌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허영 교수님이 각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각하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각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각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너 같은 듣보잡 변호사 뭘 한다고 각하라고 하냐? 네가 헌법재판에 뭐 시읒이나 아냐? 헌이나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각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각하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와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에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들 막 좋아하는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저기가 광화문입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예요. 저 뒤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채널 A가 있고 저 건너편으로 TV조선이 있어서 제가 맨날 가는 데인데 사람들이 뭐 그냥 와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 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가 그냥 음매 기사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있느냐? 헌법재판소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드러난 영향이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거는 4대4부터 8대0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 선고 시점이 연기가 된 거는 확실하다. 그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탄핵 심판 선고 14일이 유력하대네. 14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은 물 건너갔어요. 죽었다 깨나도 14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지만.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14일이 유력하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저는 14일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지금 보세요. 계속 이상한 것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이상하다. 만약에 홍장원 메모가요. 정확했다라고 하면 지금 또 달랐을 겁니다. 만약에 홍장원이 메모를 갖다 딱 꺼내면서 이 메모는 내가 내 사무실에서 대통령과 여인형과 전화한 거를 내가 정서해가지고 뭐 이상한 아라비아 글씨 이런 거 말고 정서해가지고 이름을 정혁진 이렇게 똑바로 딱딱 쓰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그랬으면 탄핵은 정말로 돌이키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 계속 꼬였잖아요. 그걸 왜 거짓말을 하지? 희한하더라고.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냥 나 같으면 내 사무실에서 이거 갖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 공터까지 가서 거기서 썼다고 그러지?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간 드러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그래서 홍장원 메모가 약간 시들해지고 식상해질만 하니까 이번엔 뭐가 또 빵하고 터졌다? 곽종근의 녹취록이 빵하고 터졌잖아요. 그 곽종근 녹취록이 왜 터졌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곽종근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 왜 황당했겠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띡하니 나타났다. 뭐 고부건인가? 뭐 이상한 변호사가 이상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도 뭐 훌륭한 변호사겠죠. 어쨌든 적어도 곽종근이 기대했던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곽종근은 한 이 정도 되는 변호사를 딱 기대했을 텐데 띡하고 나타난 게 정혁진 같은 변호사.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에라이씨.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삐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녹취록이 오픈된 거 아닐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완전히 그 기름을 부은 게 구속 취소잖아요. 구속 취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좀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3월 14일에 그 판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고 1주나 2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저게 이제 어제잖아요. 어제 연합뉴스 TV의 단독 취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평의를 하고 있는데 평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평의는 뭐냐면은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문영배 그 재판장이 계속 물어보겠죠. 일단은 가장 늦게 선임된 사람이 누굽니까? 정계선하고 조한창하고 같이 선임이 됐지만 나이는 정계선이 어리니까 정계선 재판관 어떻게 생각? 인용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랬어. 정계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그랬어. 우리 남편이, 나 서울대 법대 선배인데 우리 남편이 윤석열은 탄핵돼야 되는데 이랬어. 그래서 나 무조건 인용이야. 뭐 조한창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의논하다가 결론에 이르는 게 평결인데, 어떻게 되냐? 평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의견이 모아져. 의견이 모아지다 해가지고 그 마르코 리더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모으다가 안 되겠다. 6대2다. 그러면 그 죽었다 깨나도 나는 기각입니다. 난 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한 사람이 2명이 있다. 그러면 그 만장일치면 좋은데 그냥 어쩔 수 없네. 평결합시다 해가지고 6대2, 다수 의견 6, 그다음에 소수 의견 2, 이렇게 해서 평결하고 선고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6대2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5명, 4명 내지 5명은 인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의를 하는데. 그런데 3명 내지 4명은 나는 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나는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직 나는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평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의를 해서 평결에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선고를 언제 할까? 예컨대 오늘 평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14일 날 그 그 선고합시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평결 단계는 아직이다. 논의가 어떻게 된다?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 3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늦어지면 3월 21일이고요. 2주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3월 28일인데 3월 28일 날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월 26일보다 이틀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3월 26일이 중요한지는 다 아시겠죠?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문영배가 그렇게 결심을 2월 25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우겼던 게 그 2월 26일 날 이재명에 대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그 고등법원 선고보다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 고등법원에서 3월 26일로 판결 선고 날짜를 딱 정했을 때 그때 문영배는 씩 하고 웃었을 거예요. 우리는 14일치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12일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그 판결 선고에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분위기가 괜찮아지겠네라고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영배 가슴도 속이 타고 그다음에 더 속 타는 사람은 누굴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다시 한번 보면은 헌법재판소 김태욱 기자가 단독 보도하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김태욱 기자가 거듭된 평의에도 아직까지 평결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인적으로는요. 권성동 대표하고 의견이 같아요.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미흡해도 한참 미흡하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론 재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 변호인들도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그 왜 변론 재개가 돼야 되는가? 내란죄 철회됐잖아요. 그 다음에 헌재가 절차가 개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곽종근 녹취록도 나왔고 저기에는 빠졌지만 홍장원 메모도 있었고 새로운 쟁점들이 딱 그 부상이 됐는데 홍장원도 다시 부르고 곽종근도 다시 불러가지고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파면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갖다가 대충 그냥 덮고 그리고 나서 선고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다음 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재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왜 내부 방침으로 변론 재개를 하지 않겠는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이 해소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론이 재개가 되면 마은혁이 임명되는 거 아니냐. 마은혁이 임명되면 5대 3이 6대 3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6대 3이 9대 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6명이 똘똘 뭉치면요. 나머지 2명이든 3명이든 지금 상황에선 2명이고 그다음 마은혁까지 들어가면 3명이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우리는 탄핵이야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야 그냥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절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명이든 3명이든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이 쓰인다.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거고 그래도 변론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 핑계만 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론 재개해가지고 제대로 가는 게 그게 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변론 재개할 수도 있어요. 국회나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해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변론 재개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평의가 계속 그냥 공전하고 있다. 평결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변론 재개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이 딱 보니까 이대로 가면 5대 3이야. 뭐 답이 안 나오겠어. 그다음에 내가 옷 벗을 날은 4월 18일인데 하루하루 다가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론 재개해가지고 곽종근 다시 불러가지고 이야기 듣고 곽종근으로 똑같은 이야기 듣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탄핵합시다 이렇게 막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 생각해야 되느냐? 결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허용 교수님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당연히 윤갑근 변호사님도 탄핵 소추는 각하돼야 된다. 왜냐? 무효니까. 왜냐? 왜 무효냐?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그러면 타이밍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인용된다라고 하면 타이밍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이런저런 온갖 정보를 갖다가 다 가동해 가지고 라인을 가동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윤 변호사님이 각하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변론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최소한 3명은 지금 각하 내지 기각이다라고 적어도 인용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구나. 그다음에 각하 내지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변론 제기하지 않고 지금 빨리 선고해도 괜찮다라고 보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결론이 선고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 선고가 딱 났을 때 인용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 변호인 측에서는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판단 미스를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좀 어쨌든 뭐 기대되면서도 걱정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의 입장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저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제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래도 제가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해도 각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각합니다라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결론이 나올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고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가 좋지 않을 것이다. 왜 구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짜증이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뭐가 중요하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저보고 진보라고 그래요. 근데 나 진보 아니다. 난 뭐다?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보수입니까? 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보수면 다 보수겠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갖다가 뒤집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나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뭐 당대표 뭐 된 다음에도 뭐 그러면 다음에도 뭐 그렇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계속 쓰다가 결국은 영장실질심사 한번 딱 갔다 오더니 지금까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어쨌는지 지금까지도 뒤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용진 의원한테 박용진이도 공천 걱정하지 않은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박용진 의원 점수도 좋고 그러니까 내부 평가도 좋고 그러니까 뭐 지역구에서도 뭐 당연히 되는 지역구인 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공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용진이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당신 무조건 공천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제일 유명한 게 존경한다고 했던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다? 내가 진보다라고 내가 보수다라고 하니까 진짜 보수인 줄 아냐?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분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보수야? 그럼 우리 보수적인 사람을 갖다 찍은 거야? 뭐 이런 생각 찍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나는 보수다라고 해도 내가 보수라고 하니까 진짜 보수인 줄 알았냐? 이걸 갖다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가 보수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게 언제냐면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3월 5일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양자 대결 누구하고 붙어도 어떤 사람하고 붙어도 예컨대 김문수 장관하고 붙어도 5대 3이에요. 50대 30이에요. 50대 30.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한다? 나는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도 보수론으로 대세론을 굳히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언제? 3월 5일.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된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중도 보수 외치더니 윤석방에 이재명발 성장 담론 동력 잃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요. 나는 보수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앞으로는. 왜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보수다라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윤석열은 완전히 제껴놓고 나는 윤석열 다음에 나오는 김문수든 뭐 오세훈이든 뭐 한동훈이든 뭐 홍준표든 이런 사람들하고 딱 붙어도 나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 그래 뭐 윤 대통령도 뭐 깜빵에 있고 그러니까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이재명발 성장 담론, 이재명발 보수로는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결과 아직까지도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짜증이 확 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3월 14일까지는 선고가 났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내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딱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26일에 무죄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봐라 지금 내가 그 공직선거법 여기서 뭐 징역 1년 나오든 얼마 뭐 벌금 얼마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이 되지 않았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 2주 정도 막 불을 올려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팍 스탑이 됐다. 그게 짜증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대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14일에 선고가 났으면 5월 14일까지는 대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5월 14일까지 어쨌든 2달 동안 보수로 딱 위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보수야 그러면서 50% 정도 뭐 최소한 뭐 지난번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득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돼야지라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만약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짜증나고 그냥 그 속상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가장 큰 정치적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의 법적인 의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확실한 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그 기일을 뒤로 확 늦췄다. 얼마나 늦춰질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하는 뭐 그 의견들도 많이 있던데 다음 주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늦어진 거는 다만 며칠이라도 늦어지고 그 이상으로 늦어지게 되는 게 늦어지도록 된 것이 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정치적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려고 한 게 탁 막혀버렸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